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현석이 만난 승부수들 진행을 맡은 소설 범도희 작가 방현석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다시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지 35년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1991년 광역시의원, 기초시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해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가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가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의 시, 군, 구청장에서부터 중앙의 대통령까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다.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방자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시고 1989년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방자치 제도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를 경제강국, 민주주의 강국으로 또 문화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능력을 인정받고 검증받아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바꿔놓는지 그 효용감을 가장 잘 보여진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손꼽히는 서울 성동구의 구청장 정원호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네,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처음 구청장에 당선된 게 2014년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 때는 간신히 당선하셨죠. 50%를 살짝 넘겨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2018년도째 민선 7기인가요? 네. 7기 때는 무려 20% 정도를 더 받아서 70%에 육박하는 그 득표율로 다시 재선하셨고, 네. 또 이번 2022년에는 더구나 그 줄투표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휩쓸려서 민주당 후보들이 줄락선을 할 때 또 57% 넘는 득표를 해서 상대 후보를 15% 차이나 되게 누르고 당선하셨어요. 더구나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에서 얻은 게 60% 득표를 했는데 구청장 선거에서는 역으로 정원호 구청장님이 무려 15% 넘는 차이를 내면서 상대를 꺾고 3선에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선거들 속에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면서 그것도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성동 구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뭐 있었나요? 네, 저희 성동구가 이제 최근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보면 시장 선거 이런 거 보면 민주당 지지도보다 보수당 지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수당 지지도가 서울의 25개구 중에 5번째로 높은 편이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20번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 선거에는 이제 15% 차.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60% 득표인데 제가 57. 그래서 네. 무려 20%의 성동 구민이 교차 투표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마 이제 주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는 아마 이제 효능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원호라는 구청장을 사용해 보니까 일을 잘한다. 그리고 이제 쓸모가 좀 있다. 계속 부려먹어야 되겠다. 예. 그런 판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뽑더라도 구청장은 이제 정원호 구청장을 뽑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밑에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도 묘하게 그렇게 됩니다. 시장 오세훈 시장을 투표를 했으니까 시의원은 또 오세훈 그 국힘을 더 많이 찍어주셨고요. 근데 구의원은 또 구청 민주당을 더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차 투표를 해가지고 현명하게 이렇게 그 당시 판단으로는 그렇게 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뭐 시는 어쩔 수 없이 오세훈 시장한테 맡기더라도 구는 정원호 구청장에게, 또 정원호 구청장이 일할 수 있게 구의원들은 또 정원호 네. 구청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민주당으로 이렇게 예. 성동 구민들이 투표를 해 주셨군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삼선 이제 구청장이 되기 전에 이제 지방자치 일을 시작한 게 20대 때죠. 아마 양천구에서 네, 구청장 보좌관으로 예, 예. 처음 일을 시작하셨죠. 그게 예. 아마 첫 그러니까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던 1995년이었죠. 네, 일기 선거였습니다. 네. 네, 네. 그때 처음 이제 기초자치 단체를 맡아서 또 일을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해보지 않은 일들이었잖아요. 예.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걸 이제 아마 큰 자산이 됐을 텐데 어떤 네. 부분들을 가장 많이 배우셨는지요?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뭐 이제 소위 말하면 학생 운동을 좀 이제 앞장서서 좀 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재야 단체 활동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군에 이제 입대를 해서 좀 늦게 갔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군대 문제로 좀 불편을 겪은 뭐 수배 때문에 못 간 사람들도 갈 수 있게 그때 해줘서 그때 이제 군대를 아주 늦게 이제 갔었는데요. 갔다가 제대를 할 때가 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는데 그 당시 한 3월, 4월쯤 제대를 했는데 마침 이제 제대할 때쯤에 아는 선배, 재야단체 같이 일했던 선배님이 이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인이 출마를 한다고 좀 이번에 뭐 알바 겸 이제 당장 제대해서 뭐 특별히 할 일 없으니까 알바 겸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많이 주면 하겠다.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 선거에 또 당선이 됐어요. 제가 네. 도와드린 분이 네. 당선되고 났더니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때는 이제 시민단체나 그런 재야단체나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강권하고 그래서 시험 삼아 이제 한번 그래도 몇 달이라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뭐 정해진 길이 없어서 그때 잠깐 이제 한 게 정말 우연으로 그 지방 정부에 이제 일을 해보게 됐는데요. 일을 하면서 제가 정말 감동이랄까요? 아니면 뭔가 뭐 제 마음으로는 이게 뭐 저 구원받은 느낌, 뭐 유레카, 뭐 새로운 걸 발견한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길은 사회 악, 뭐 이제 뭐 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악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것을 좀 물리쳐야 또 뭐 용어로 하면 타도해야 이제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이제 뭐 그런 젊은 시절의 생각이었는데 이 행정을 해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갖고 찾아오신 할머니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 계속 접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 행정이 풀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또 성의껏 대화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감을 보니 제가 여기도 또 살아가는 길이 있겠다. 보람 있는 또 삶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거랬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도적으로 크게 좀 저게 된 게 주차 위반을 했을 때 보통은 바로바로 이제 스티커가 발부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잠깐 급해서 세워놓고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끊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날 하루 열받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당시 구청장 제가 이제
모시고 있던 구청장님 상의해서 그때 주차 단속 5분 예고제라는 걸 실시를 했거든요. 아, 그때 처음 했어요? 예. 아, 주차 단속 5분 5분 예고제가 정원호 보좌관의 제표가 아니고요. 그 당시 구청장 발의. 구청장님의 제안. 그 아이디어였고 또 했는데 결정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들 만족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행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만족감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힘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큰 느낌을 갖고 이제 행정에 좀 심취하게 됐죠. 예. 아마 그 알바로 시작했다가 네. 뭐 보좌관이 된 건 우연이 아니겠죠. 그만큼 일을 잘했으니까 네. 아마 이제 발탁을 했을 테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본래 시민 운동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민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시민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지방자치 제도를 잘하는 게 최고의 시민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구청 일을 배웠고 이제는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동구청장에 나서신 것 같은데 그때 성동구청장에 나설 때도 조금 특별했어요.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출마할 때 그 자서전을 내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서전을 내고 정치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은 출마하실 때 자서전이 아니라 정원호의 성동구 발전을 위한 미래를 위한 100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이 책을 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성동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안하는 책을 내고 시작하셨어요. 무려 100가지나 약속했는데 그동안 삼선하면서 몇 가지나 실현하셨습니까? 그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 활동을 또 오래 해서 이제 보좌관 협의회 회장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제 또 다른 일을 또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 내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지방 정부도 있어보고 국회도 있어봤는데 저는 생각할 때 지방 정부에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에 도전하게 됐는데 구청장에 도전하면서 생각한 건 내가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구청장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를 위해서 내가 구청장을 하면 뭘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했고 그걸 위해서 그 전에도 이제 성동구에서 쭉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성동구의 현안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되면 뭘 할 것지 이런 관점으로는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1년간을 제가 성동구를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의견도 듣고 그리고 현장도 누비고 하면서 성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100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100가지 약속이라는 성동을 바꾸는 100가지 약속이라는 것을 공약집으로 책을 냈는데요. 삼선하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이걸 쭉 같이 직원들과 함께 조사를 다 해봤더니 95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5개 남겨두셨군요. 아마 그 정원호 구청장이 이렇게 일을 잘하게 된 데는 두 가지 또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 보좌관 또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행정과 입법기관의 이제 가장 구체적인 일을 다루어 보는 경험을 가지니까 또 구청장과 실제 의원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을 또 그 보좌관들은 더 자세히 보고 또 민원인들을 만나잖아요. 아마 그 경험들이 오늘의 성공한 정원호 구청장을 만드는 데 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능력으로 성동 구민들 대상으로 한 그 구정 만족도, 구청 일의 만족도가 무려 97%가 넘는 조사 결과가 있었던데 이 여론조사 잘 믿기지가 않던데 이건 전무후무하지 않나요? 네, 한국 리서치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리서치 회사죠. 거기서 했는데 94.7%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도
이게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재검사까지 한 기록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리서치하고 나서 이렇게 의심되면 다시 한번 검사해 보잖아요. 네. 재검사까지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본인들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예. 아마 뭐 전무후무한 기록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는데 그때도 70%를 그렇게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그 SNS에다가 지금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이 성남시장 할 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마 또 전례 없는 칭찬도 하셨어요. 네. 아마 이 대통령은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을 특별히 눈여겨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도 그런 글을 올렸고 또 정원호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또 의리와 또 지원을 아끼지 않기도 하셨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부결시켜야 한다는 투쟁에 직접 앞장서시기도 하고 탄원서를 제일 서울구청장 중에서 먼저 써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적도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낙선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갈 때 또 서울에서 당당하게 또 일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동구에서 보여줌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재선하실 때 아마 첫 구청장이 돼서 함께 일했죠. 예, 두 분 뭐 인연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인연은 이제 제가 처음 그 성동구청장 초선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재선하실 때여서 이제 여러 단체장 모임의 회장도 맡고 계시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했고 또 KDLC라고 이제 민주 지도자 협의회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제 기초단체장 지방 의원들이 모인 그 조직에 또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뵐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어떤 일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어떤 일이 잘 되면 그걸 어떻게 알고 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거 참 잘했다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도 나고 또 그때 성남시장 하시면서 박근혜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에 맞서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님이 또 단식하고 단식 투쟁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이제 또 저희들이 가서 지지 방문하고 또 함께 연대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게 이제 인연들이 쭉 이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좀 뭐 불러주시던가요? 예, 뭐 회의할 때도 부르시고 뭐 가끔 소통도 하시고 예. 여전히 챙기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동구에 사는 지인들이 정원호 구청장은 제2의 이재명이다, 리틀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성동구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원호가 리틀 이재명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네, 저야 무지 영광인데요. 네. 대통령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마음에 또 송구함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 그 체포동의안 됐을 때 그때 이제 KDLC 상임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기초단체장하고 지방의원들이 모인 조직의 상임 대표로서 저희가 그 당시 혁신회의랑 저희가 공동으로 이제 부결해달라는 그런 투쟁들을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 주체로 이제 전개하고 저희가 주도하고 했는데 그때 그게 이제 그 현장에서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절망하고 또 그 절망을 다시 우리가 에너지로 만들자라고 결의했고
그런 시간들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원호 구청장의 이제 닮은 점들이 이제 뭐 리틀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그러니까 막연히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일하는 방식에 비슷한 점이 꽤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 중에서 보면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또 소통하는 국민들 시민들과 그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 표현을 빌면 아예 민원을 발굴하는 네, 뭐 이제 네. 받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민원 찾아온 많이 받은 그 공무원들한테 표창하고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네. 없는 민원 찾아다니는 예, 예. 정도였다고 예. 그렇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 성동 무덕도 겁먹지 않다. 또 직접 소통에 이재명 대통령도 뭐 말단 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자기 전화번호 다 네, 네. 알려주고 직접 얘기하도록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직접 아마 시민들한테 제보 받고 문자 받고 답한다고 뭐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직접 소통 통로를 만들고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그 기초자치단체장 하여튼 모든 공직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민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 소통은 그냥 홍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홍보가 아니고 소통의 기본은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야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채널을 가동해서 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SNS 뭐 이런 걸 다 이제 공개해서 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보니까 문자 메시지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구청장에 바란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홈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 바란다. 그런데 그걸 들어와서 기록하려면 굉장히 이제 그 공개된 거고 또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신분도 좀 밝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걸 조금 또 이제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불편한 걸 봤는데 그걸 집에 가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온도차가 있잖아요. 불편한 걸 바로 봤을 때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을까 하다가 그 문자 메시지인데 이게 선거운동 할 때 보면 이제 그 후보자들이 그 국민들께 문자를 보낼 때 그 번호를 남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가끔 답이 와요. 네. 민원 문의하는 그런 게 오거든요. 그걸 좀 답하다가 보니까 이걸 아예 공식 채널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재선 당선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원 있으면 이 번호로 주십시오 했더니 그날부터 엄청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답하고 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깊게 듣게 된 거죠. 예. 지금은 뭐 그 국회의원이나 또 단체장님들이 명함에 휴대폰 번호 공개하는 게 일상적이 됐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예. 그 명함에 휴대폰 번호는 안 찍고 사무실 전화만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시절에 맞습니다. 이제 네. 우리 구청장님은 오히려 직접 문자를 받아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네. 이런 때 하다 보면 정말 또 힘든 것도 많이 들어오고 네, 또 네. 해결해 줘서 보람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 예. 기억나는 일 중에 그렇게 들은 민원을 예. 참 해결하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웠을 때나 아니면 이거 뭐 해결해줘서 정말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뻤을 예. 이런 보람이 있었던 거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시죠.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정책화한 걸 좀 고민해 보면 그 초창기인데요. 네. 어떤 분이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봤더니 도로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에. 근데 이게 좀 싱크홀이 의심스럽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네. 그래서 보니까 혹시 싱크홀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제가 바로 이 직원들 바로 보냈죠. 가서 네.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거기를 그 밑에를 이렇게 파보니까 자동차 바퀴가 빠질 정도의 그러니까 아주 싱크홀까지 발전은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좀 더 진행이 됐다면 자동차 진행하다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죠.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보내달라 말씀드리면서 그럼과 동시에 이 싱크홀 문제가 정말 위험하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싱크홀 예방 정책들을 이제 그분의 이 제안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때 IoT가 그때 유행했으니까 IoT를 활용해서 지하 시설물들에 대한 변화되는 측정. 네. 특히 이제 싱크홀은 하수도에서 많이 생기고 상하수도에서 많이 생기니까 그게 파손되면서 이제 흙이 쓸려 나가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거. 그러다가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지표 투과 레이더 방식이라고 해서 GPR이라고 하는데요. 기계가 지나가면서 지하에 레이더를 쏴서 지하에 이렇게 공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공동이 있으면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천공해서 그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공동이 있으면 그 내시경 집어넣어서 확인하고 거기를 이제 메꿉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 이걸로 메꿔서 이제 미리미리 막는 건데 이걸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해와서 약 500km 정도 되는 성동구 전역을 이제 전부 그 기계를 동원해서 차도는 차량 기계, 인도는 사람이 직접 끌고 다니는 그 GPR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한 100여 개의 이 공동을 찾아서 메꿔내서 이게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60개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한 30개 정도 되고 지금은 작년에 한 1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발견하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또 해서 막았고 그래서 저희는 몇 년 동안 싱크홀이 제로고요. 그리고 이걸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조사했던 걸 전부 지도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안전하다. 예, 그래서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궁금하면 자기 그 사시는 댁 주위에 조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어디에서 발견돼서 이걸 다 메꿨는지까지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인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발전해서 이렇게 정책까지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싱크홀 예방 정책입니다. 네.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경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를 얘기해 주면 10개를 들어주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또 이제 적극적으로 시민들은 더 많은 제안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제안들이 또 도시를 바꾸게 되는 네. 뭐 10명의 공무원 파견해도 안 될 걸 시민들이 알아서 싹 조사에다가 네, 주는 그걸 이제 행정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른바 정원호표 행정, 뭐 스마트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만들어졌잖아요. 전국 최초로 정원호 구청장이 실시해서 시민들의 큰 반향들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가져가서 지금은 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출발이 정원호표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 텐데 정원호표 행정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네,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건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이제 횡단보도에 이제 바닥 신호등 있고 그다음에 정지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는 감시 카메라 있어서 정지선을 오버하면 차량 번호판이 뜨게 만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멀리서도 횡단보도가 잘 보이게 조명을 좀 밝게 해서 보이고 그래서 그 첨단 기능들을 거기다 다 넣어서 횡단보도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는 보행자도 위험하게 느끼고요. 차량 운전자도 위험하게 느끼는 게 횡단보도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이 국토부에서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업인데요. 이제 이게 또 OECD에서도 이제 이게 우수 사례로 인정한. 그래서 근데 이걸 저희가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전국 지금 어디를 가나 찾을 수 있는데 그게 효과를 보니까 이 횡단보도 교통사고 저희 성동구가 3년치를 계산해 봤더니 교통사고의 70%, 50%, 60%를 줄였네요. 60%를 줄였는데
특히 중상은 80% 가까이 줄였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그 효과가 있고 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횡단보도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요건들은 뭐 거의 80% 정도가 안전하게 바뀌었다고 느끼는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이 있고요.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쉼터. 이게 버스 정류장이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곳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지하철은 그래도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데 이 버스 정류장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봄에 미세먼지 날리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곳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버스 정류장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버스 타는 시민들이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탈 수 있을까? 그 연구하다가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쉼터를 만들었는데요. 스마트 쉼터에는 이제 공기청정은 기본이고 냉난방이 되고 무료 와이파이 뭐 이렇게 또 무료 충전 이런 게 다 가능하고 또 BIT 정보라고 해서 버스가 오는 것들을 안에서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설치를 했더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전국으로 또 이것도 국토부에서 똑같이 이제 확대한 사업이 됐고 또 OECD에서 이것도 이제 우수 사례로 이제 인정한 사업이었고요. 또 이 스마트 쉼터는 디자인도 이뻐서 이 각종 국제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걸로 또 유명합니다. 이제 애플 그린 애플 상도 받고 또 A 디자인 어워드라고 이태리에서 하는 거기에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과연 대중교통 이용량을 늘렸나.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스마트 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버스 승객 증가도를 봤더니 없는 것보다 있는 곳이 4%가 늘었더라고요. 이걸 이제 환산해 보니까 이 스마트 쉼터 한 곳당 소나무 38그루를 심은 효과. 그래서 성동구 전역에 소나무를 2,000그루 심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나무 야산이 하나 생긴 정도죠. 도심에. 그 정도 효과를 보게 된 게 이제 스마트 쉼터가 있습니다. 성동구에 야산 하나를 만드셨군요. 네. 정말 그 정원호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 정류장, 스마트 횡단보도가 이게 정원호 구청장의 발상 아이디어로 만들어졌구나. 그 과감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일상을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지방자치제도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삶을 바꾸는구나. 한번 오늘은 길 건너가실 때, 버스 기다리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이걸 OECD에서까지 이 효율을 효능성을 가져갔군요. 대단하십니다. 자랑 하나 더. 네, 하세요. 유엔에서도 공공행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효사랑 주치의라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어떤 모델 같은 건데요. 65세 어르신들을 이제 의료진이 재택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진료하고 또 병원과 연계해서 의료비 할인해주고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실행했는데 이걸 OECD에서 이제 OECD의 행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유엔 공공행정대상,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저희 성동구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게 지방자치 제도가 아닌가.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구를 이끌고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계기 같습니다. 그 하나의 아이디어로 교통사고를 60% 줄이고 특히 대형 사고, 중상 그 인명 사고들을 80%나 줄여 나갈 수 있고 또 그 스마트 쉼터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기후 문제, 우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또 기여를 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 한 제도 중에서 또 만장일치 예, 이걸 또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장일치가 정말 어려운 제도잖아요. 네, 네, 네. 어려운 일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해왔는지요? 네, 이제 뭐 제도한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으로 네. 제가 정책을 하는 건 만장일치를 늘 지향해야겠다. 왜냐하면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처럼 뭐 보통 말씀을 하지만 실은 민주주의의 원칙은 그 만장일치거든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죠. 예전은 왕이 정했지만 이제는 주민이 정하는 거니까 주민이 정하는 핵심은 합의해서 정하는 건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다수결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같은 동네에서 얼굴 뻔히 보고 사는 주민들끼리 의견이 다른데 다수결로 결정하면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정할 때마다 저는 다 웬만하면 다 합의하게끔 계속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반대를 줄여나가서 결국 이제 줄이고 해서 거의 만장일치 수준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경동초등학교 옆에 통학로가 없었는데 통학로를 만드는 일도 있고 또 금남시장 이제 금호역 앞에 금남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 장터길이 있는데 이걸 좀 확장하는 인도가 없어서 확장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듣고 대안 제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면 이제 그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같은 경우는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로가 되는 상황까지 가서 모든 분들이 환영 속에 이제 확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 길을.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길을 강제로 했다. 그러면 물론 반대하고 못하게 공사 못하게 막을 거고 그러면서 시간도 갈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은 될 텐데 나중에 보면 그 길을 보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한 사람하고 찬성한 사람끼리 나중에 완전히 또 동네에서 서로 얼굴 보면 불 켜지게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지방 정부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을 갖고 계속 해왔는데요. 실은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다수결로 가다 보면 대부분이 소수가 되기 쉬운 일이 어떤 정책이 하나 있어서 이 정책의 70%는 찬성을 하는데 30%가 반대를 하는데 70% 찬성이니까 압도적이잖아요. 그냥 밀어붙이고 30% 설득하지 않고 밀어붙였을 때 30%는 이제 반대자가 되는 거죠. 제가 하는 정책에 앞으로 다른 뭘 하더라도 반대를 하실 거예요. 이제 이미 저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 70%는 그럼 저에 대한 지지인데 한 번 더 다른 정책을 똑같이 했을 때 이 70%가 또 7대 3으로 나뉘어서 70% 찬성하고 30% 반대하는데 또 70%가 압도적이니까 밀고 가요. 그럼 또 70%, 30%는 완전 반대가 되고 70% 남는데 이게 딱 두 번만 하면 49대 51로 바뀝니다. 비율이. 이렇게 돼서 이제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일을 추진하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다수결로 너무 믿고 밀어붙이다 보면 어느새 소수가 돼가지고 행정 동력을 상실한다 이런 경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최소한 이해는 하게끔 나는 끝까지 반대지만 내가 당신이 하는 건 이해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다음 정책을 할 때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에서 특히 이제 생활 정치가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지를
굉장히 핵심을 좀 오늘 네. 보여주신 것 아유,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 힘으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선거에서 무려 15% 차이로 상대 네. 후보를 이기고 상대당 시장 후보가 60% 획득하는 선거에서 그의 버금가는 또 54%가 넘는 네. 득표율로 당선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57%였죠. 예, 예. 득표로 당선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생활 정치는 특히 주민들의 삶, 네, 네.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 행정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삶,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시행해야 그 지방자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행정에서 성공했던 것도 저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다 뭐 실용주의, 실용정책이라고 그러지만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거든요. 그 행정 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아이들에게 생리대 하나를 지급해 줬을 때 그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노인들에게 20만 원 정도의 소일거리를 줬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되나, 이 결과에 주목했던 사람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은 바로 그런 인간주의에 있다고 생각되고, 정은호 구청장님 지금 얘기하신 그런 노인들에 대한 케어, 그 보살피고 병원 지원하고 또 횡단보도 또 스마트 쉼터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명, 다치면, 그죠? 그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다치면 가족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또 횡단보도 하나 만들 때도 그 주민들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더 좋고 한 일인데 네. 그거 하다가 서로 등 돌리고 원수되지 않게 네. 더 그 도로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갔고, 그런 신뢰가 지금의 이제 정원호 구청장을 우리 지방자치 제도의 효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체장이라고 이렇게 칭송받게 만든 요인들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동구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는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그 동네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그쪽 여기 뚝섬에 있는 그 옛날에 극장도 다니고 그래서 그 뚝섬 일대가 예. 지금 맞습니다. 잘 나가는 그 동네가 다 그 맛집 꼬바라고 옛날에 그렇게 예. 불리는 작은 공장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서울의 그 이 마지막 남은 공장 구로와 함께 네. 이렇게 공장 단지였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뭐 서울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려져서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네, 네. 이렇게 떠서 뭐 무려 그러니까 지난해 300만 명의 외국인이 다녀가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만 명이 네. 성동구를 방문했다고. 그래서 뭐 K-팝, K-뷰티, 뭐 K-패션 이런 거의 성지처럼 네.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낡은 공장지대를 12년 동안 경영하면서 전혀 다른 도시로 바꿔 놓을 수 있었든지 그 비법이 있었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성수동에 오늘이 성수동이기까지는 이제 민간의 힘이 굉장히 컸고요. 행정은 그 민간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네. 이제 물꼬를 터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서 사실 저는 민관 합작으로 만든 그런 곳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처음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서 성동구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 즉 기업을 유치해야 이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업을 유치할 만한 곳이 성수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수동에 그럼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 고민 뭔 복지 정책이나 어떤 뭐 이 생활 관련한 정책들을 하고 싶어도 이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기반이 되는 거죠. 경제가 튼튼해야 나머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경제를 튼튼히 할까?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건데 근데 기업 유치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동에 자주 가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눈여겨 보는데 그때 마침 이제 대림 창고, 뭐 자그마치 이런 카페가 딱 두 군데가 오픈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유심히 봤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도 하는데 문화 뭐 전시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낡은 공간에서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힙한 젊은이들이 거기에 와서 있다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참 저로서는 좀 그 선뜻 와닿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그걸 만든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죠. 이게 이제 왜 이런 게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까요? 물어봤더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 낡은 건물이나 공장들을 철거하지 않고 그걸 활용해서 안을 이제 이 적응적 재사용이라고 하는 재사용을 해서 카페나 갤러리로 이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레트로 문화가.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성수동의 미래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성수동 공장들이 막 비어가고 있는 이제 슬럼화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이런 것들이 성수동을 다 차지한다면 얼마나 성수동이 이 젊은이들이 많이 올까?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제 거기서 있었고요. 그럴 때 이제 마침 그 이제 리처드 플로리다의 창조 도시 이걸 보면 예전에는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렸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몰린 곳에 기업이 따라간다. 그래서 기업을 오려고 하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면 된다. 그럼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은 어떤 곳이 몰리느냐? 결국은 좀 특이한 장소.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수동에 있는 제가 봤던 대림창고나 자그마치 같은 그런 카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성수동을 방문했던 이제 이 젊은 소셜 벤처를 하려고 하는 젊은 이제 소셜 벤처 사업가들 이런 분들도 만나고 보니 상당히 그런 것이 좀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도시 재생 사업에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됐고요.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도시 재생 시작할 때 이제 지금은 서울숲 옆에 아뜰레길이라고 이제 성수동을 핫하게 만든 시작점이죠. 거기가 원래는 재개발하기로 그러니까 다 허물고 아파트 짓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이 이제 특별 계획구역 3, 4, 5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주민들 만나서 설득해가면서 우리 직원들과 제가 만나서 일일이 설득해가면서 이거를 다 하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 살 확률은 40%밖에 안 됩니다. 다 떠나야 되고 그랬을 때 이걸 도시 재생이라는 사업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면서 이 동네가 누리는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도시 가치, 집 가치, 예. 삶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그래서 살면서 그걸 이제 설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그걸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고 도시 재생 시범 지역으로 거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도 넣고 하면서 그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업들이 이제 뭐랄까 마중물 같은 게 돼서 이 성수동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현재 성수동의 이제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도시재생 한국의 도시재생의
이제 성공 사례라고 꼽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효과로 시작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정비한다고 싹 밀어버렸으면 이제 오늘 같은 핫플레이스 성동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의 능력, 민간의 창의성, 그 민간이 한 그 공간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관이 그것을 따라 배우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도시 전체로 그 영향력을 키우는 이 역할을 우리 구청장님이 해내면서 성동구가 과거와 전혀 다른 성동구, 그러면서도 그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든 능력이 아마 오늘의 그 성동구청장 정원호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렇게 이제 와서 사실은 관이 만들어줬다기보다 스스로 여기 와서 일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동구를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여기 한번 와봐야 된다. 우리 서울에 안 계시는, 성동구에 안 사시는 분들, 다른 구에 있는 분들, 다른 시도에 사는 분들, 또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중에서 성동구에 오면 여기 한번 가보시라. 그러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거 몇 곳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성수동에 이제 전역이 지금은 핫플레이스니까 성수동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동구에 이제 숨은 명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왕십리에 이제 상업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성동구의 사실상 중심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먹는 거 얘기해서 좀 그런데 곱창 골목이 있는데요. 왕십리 곱창이 왕십리 곱창. 옛날에는 왕십리 떡볶이. 거기는 이제 신당동 떡볶이 바로 신당동. 옆 신당동이 성동구였는데 지금은 중구로 이제 편제가 됐는데 거기가 이제 그 왕십리 이제 곱창 골목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왕십리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성동구가 한강과 중량천, 청계천을 다 이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변 공간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수변 공간 전체가 다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마장동 하면 또 우리 마장동 한우 또 이렇게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 또 금호옥수동은 이제 쾌적한 주거 지역, 또 왕십리 뉴타운까지 해서 쾌적한 주거 지역으로 행당동까지 이렇게 좀 걸쳐 있고요. 네, 그 성수동 외에도 이제 성동구의 왕십리의 곱창, 마장동의 한우, 맛있는 그 또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저는 다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우리 정원호 청장님이 빈말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믿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이제 가장 걱정스럽고 또 다음 세대를 맡아가기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성동구예요.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이제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그 케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성동구다. 이렇게 성동구는 해왔기 때문에 청년들이 좋아할 거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30대 들이 가장 그 살고 싶은 동네가 성동구라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20, 30대 청년들이 첫 번째 성동구에 살고 싶어하는 거는 이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의 이미지는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미지다라는 건데 그 이미지를 만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성수동과 한양대 주변에 이렇게 대학가 있고 성수동이 있어서 왠지 이 젊은이들한테 우호적인 그런 문화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젊은이들이 또 많고 이런 문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저희
또 성동구에서 대표적인 청년들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 벤처 지원 정책인데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이제 사회적인 이 도움도 되고 개인의 어떤 사업적인 욕구도 있는 이걸 이제 소셜 벤처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 그런 사업들이 가장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성동구니까 그런 청년들의 어떤 공간도 있고 저희가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 청년 창업자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제 구에서 만들어서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이 청년 1인 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저희들이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청년들한테 있고 뭐 또 제가 청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양하게. 네, 저 이제 문화적인 공간들도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 저 성동 아트홀도 제가 몇 예. 차례 공연을 네, 보러 네.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간들, 문화회관, 뭐 아트센터 이런 게 조금 고루하고 네. 또 뭐 관변적인 느낌이 강한데 성동 아트홀은 굉장히 세련돼 있고 공연도 또 어떤 건 굉장히 실험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우리 시민들이 상업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지만 꼭 봐야 될 공연 네, 이런 네. 것들도 거기뿐이 안에서 예, 거기 예. 보러 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도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저 그거 열심히 하면서도 잘 안 알아줘서 제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계셨군요. 성동 아트홀은 예. 그 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중 운영하는 예. 예술회관 중에서 뭐 단연 독보적으로 잘 네. 그동안 해와서 뭐 성동구에 저는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많이 네. 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문화는 다양성이 생명인데 네. 그런 다양한 문화를 그렇죠.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문화예술인들도 다양하게 네. 이제 그 분야별로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해서 다양한 장르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인기 있는 것만 해서 그렇죠. 인기는 또 흐르니까 계속 그렇죠.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그건 또 시장에서 또 다수화하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또 이제 못 해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해줘야 그래서 되죠. 저희는 그런 관점으로 네.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뭐 예술가의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예. 고맙게 생각하고 주변의 예술가들도 이제 성동구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데는 이제 성동 아트홀 같은 이제 운영 방식들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일 해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고 보람도 있을 텐데 이제 내가 성동구에서 12년 동안 하면서 이 일은 참 보람이 있었어. 지금도 난 이건 참 생각할수록 자랑스러워. 뭐 이런 일 있으면 한두 가지 네.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뭐 성수동을 네. 이렇게 낙후된 이제 이 중공업 지역에서 세계적 핫플레이스로 가게 된 게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보람이 있는 건 성동 구민들이 이 성동구에 대한 자부심을 네. 굉장히 느낀다. 그래서 저희 성동구의 브랜드, 뭐 뉴욕 같은 I love 뉴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성동구는 브랜드가 성동에 살아요입니다. 그냥 성동에 살아요. 이게 이제 브랜드인데 이 구호를 너무 좋아하셔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성동에서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 성동에서 하는 자부심이 90%가 넘어요. 만족도 성동에 이제 살고 있다는 자부심. 뭐 네. 성동에서 하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가 90%를 넘어가니까 이제 그만큼 자부심이 생기는 지역. 가장 중요한 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지역에 대한 사랑, 애착이 생기는 거고. 그 중에는 아마 정원호 구청장 보유 지역이라는 이런 자부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가면 주민들이 아유 성동에 살아 좋아요. 뭐 이제 그리고 그 성동에 산다는 거를 너무나 좋게 이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지역에 대한 일이 생기면 참여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로 다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원호 구청장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제대로 일을 하면 지역이 바뀐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상한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이상한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걸 못하게 하는 가장 훌륭한 길은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행정을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하면 바뀐다는 걸 보여주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보여줬고 경기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성남시가 바뀌었고 강남에 가까운 투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당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받고 광역 단체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경기도민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성남 시민인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듯이 또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처럼 성동구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 구청장이 정원호인 것이 자랑스러운 이렇게 일을 잘해주면 어디에서도 저는 부산에서든 울산에서도 우리 민주당이나 또 진보적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뭐 서울시장 후보에 또 꽤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데 예. 이번에 이제 삼선하면 이제 내년이면 이제 더 이상 성동구를 위해서 일할 수는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뭐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뭐 구청장으로는 못하지 이제 뭐 네. 성동 구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네.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뭐 구청장 더 못하니 네. 이제 뭐 서울시장 추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덕담으로 그냥 이해했는데요. 요즘은 꽤 좀 분위기가 좀 쎄져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청이 있은 거니까 이제 그 요청을 들어줄 그 요청대로 할지 안 할지는 두 번째 문제고 요청이 있었으니 고민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어느새 예.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12년 동안 이제 지방자치 제도를 이끌면서 생활 정치를 하면서 얻게 된 뭐 철학, 예. 원칙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우리 지방자치를 더 잘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우리 정치가 지방자치의 근거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요즘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요즘 그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나 늘 국민들은 높았지만 지금은 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지식이 공유됨으로써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그렇고요. 이 국민들을 국민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잘 읽고 잘 따른다면 저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보통 정치의 치자가 이제 물수에 이제 뭐 물을 다스리는 그 물기를 잘 낸다. 뭐 이런 의미여서 나중에 이게 확대가 돼서 이제 다스릴 치자가 된 건데요. 물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치 기본인데 물을 보통은 이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정치고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저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식의 저는 이제 생각을 갖고 해왔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 거기에 답이 나오고 그런 일을 하면 주민들이 만족하고 흔히들 한 일은 많은데 주민들이 몰라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 주민들이 참 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일하는 것 이것이 저의 정치 철학이고 그 길에 이제 지방 자치의 답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원호 청장께서 마지막으로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성공하는 구청장, 성공하는 지자체 단체장이 되려면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할 때 성공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방자치 제도의 효능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성동구의 정원호 구청장님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서 실행시킨 지방자치단체가 오늘의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도 했고 또 선진 민주 국가, 선진 경제 그리고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내년에는 36년째 도입이고 또 본격적인 광역단체장까지 직선으로 뽑은 지 31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더 완벽하게 성공하는 훌륭한 선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부터 단단히 정신 차리고 관심을 가지고 투표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정원호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뼈, 무릎, 허리 관리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바로 MSM 더블케어. 관절, 연골, 뼈 건강에 가장 좋은 원료는 MSM인데요. 고함량 1500mg을 준비했습니다. 관절, 연골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MSM 더블케어로 관리해보시죠.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하나 사면 하나가 덤으로 갑니다. 59,900원으로 이 가격 놓치면 후회할 것이고요. 딱 준비된 수량 500세트만 선착순 마감합니다.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확인해주세요.